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7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다음 주는 자동차가 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브리핑을 해드렸고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예상했을 때 자동차가 분명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잠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읽으면서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가 지금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4일 정도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반도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살짝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될 시기가 왔고, 뭐 그렇다고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또 쭉 빠지면서 이전에 일주일 전처럼 급락이 나올 것인가?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기간 조정이나 약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오늘 마지막 거래일의 주인공은 누가 뭐니 해도 역시 반도체긴 했습니다. 요 반도체들 잠깐 본다면 결국에는 뭐 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 목요일 날 가지고 오늘 또 13%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분명 이어갈 가능성 있지만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5일선을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강했죠. 초반에 고가까지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13% 약간 윗꼬리를 달고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계속 대장 역할 많이 하고 있다고 어, 얘기 드리는데 요 구간 역시 약간의 다음 주부터는 약간 기다릴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윗꼬리를 살짝 달았죠. 27%까지 장중에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그래도 13% 약간 17%죠. 17%까지 밀렸었는데 5일선 역시나 이격을 어느 정도 뛰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선까지는 한 몇 일 정도는 적어도 몇 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 공간을 지금 메울 수 있는 게 자동차 관련주다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요런 종목들 뭐 아비코 전자도 윗꼬리 길게 그렸죠. 거의 10% 급등했다가 3% 마무리 그리고 음봉 전환했던 것도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것도 초반에 살짝 시가를 띄었다가 약간 음봉 마무리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요 종목도 시가 3% 2% 3% 뛰었다가 5% 마무리 요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가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9%까지 뛰었다가 2%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4일 정도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쉬어갈 수 있는 반도체 흐름이 있다는 거. 그 흐름을 결국에는 자동차가 메꿀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개별적으로 꾸준하다. 특히나 에코프로, 뭐 포스코 쪽,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이 흐름을 이끌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초반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죠. 대부분 AI 관련주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 흐름을 이어받았던 게 2차 전지, 2차 전지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를 받았다. 그 이후로부터는 약간 혼조세가 있다가 최근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전에는 특정 섹터였다면 지금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부분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전에도 뭐 순환매라고 얘기한다면 이전 순환매는 뭐 한 달 주기로 뭐 2차 전 2차 AI 관련주만 뭐 한 달 동안 오르고 2차 전지만 두 달 동안 오르고 이렇게 강한 주도주의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도주가 빨리빨리 지금 변화하면서 빠르게는 3일, 4일 요 주기로도 빠르게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음 주 말씀드렸듯이 조정 흐름 혹시 반도체가 조정 흐름이 나온다. 기간 조정이든 약 가격 조정이든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 자동차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예측하는 거 생각보다 대부분 맞았다는 거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8월 16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기반으로 신고가 갱신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지금 7월 15일이니까 오늘 딱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고 기대감이 지금 충분한 상태고 하지만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약간 그 기간 동안은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 수는 있다. 이거는 분명 염두해 둬야 될 부분. 하지만 과거에 미뤄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품주들은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5월 15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 전후로부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 그 말인즉슨 올해 지속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한다 해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 기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3분기 실적이 다가올 때쯤 그때쯤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이런 전략을 선택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이 제 예상에 제가 생각했을 때 2분기 실적 기점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에 도착해 있는 종목들이 대략 한 달 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약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오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 봐야겠죠. 제가 7월 5일날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 가려졌지만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도 특히나 강했다. 특히나 현대를 달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총이 지금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총이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날이었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2.4%나 올랐습니다. 시총 제가 알기로 요거 한 43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만큼 강하게 지금 2.4% 올랐고 요 앞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되고 물론 대형주 좋아하고 약간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은 현대, 기아차 이런 거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고 특히나 투자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뭐 작은 약간 부품주보다는 또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는 1.3% 약상승이긴 하지만 현대 자동차 차트와 비슷하죠. 요 앞에 지금 고점 라인 돌파됐을 때 급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급등 나올 때 기아차도 쭉 올라갈 수 있지만 부품주들 약간은 가벼운 부품주들이 더 탄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모비스가 정말 강했죠. 이것도 지금 시총 한 20조 되는 거의 뭐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이렇게 지금 시총 요 세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섹터의 60%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종목 특히 현대모비스 강했다는 거 분명 눈여겨봐야 되고 의미 있는 고점 가격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줬다. 거래량 실렸다. 수급 역대 수급이 들어왔다. 그전에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좋게 보이고 있었다. 이런 흐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대위와 현대 달고 있는 현대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부품주들이 강했다 말씀드렸는데 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돌파해줬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역시 마찬가지 요 구간부터 강했었죠. 요 앞에 지금 강한 박스권을 돌파할 때부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약간 조정 구간일 때 무서운 모습 보였지만 요거는 반도체주와 다르게 조정을 크게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흐름으로 받았고 다시 한번 8%의 아주 큰 급등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잘 돌았고 수급도 지금 역대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 무거운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 날 해줬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흐름을 부품주들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계속 눈여겨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부품주들 약간 가벼울 수 있는 종목들 화신, 아진산업, 서현이와 SL, 성우하이텍 이런 것들 지금 분명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적극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에 지금 한국무브넥스 제가 요거 쭉 한번 종목 많은데 그냥 한번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지금 관심 종목에서 빼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한번 구분해 보시면서 그냥 쭉 브리핑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좋은 모습 보였고 요 앞에 고점 라인 넘지 못하고 지금은 최근에 밀리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 깨진 부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 마지막 거래일에 마이너스 4%까지 뺐다가 21선 지지받고 버텨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 요 가격대 3,850원이 중요한데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본 흐름. 수급은 약간 지금 애매한 흐름에 잡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 눈여겨봐야 된다. 5일선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 한번 돌파했다가 잠깐 밀려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흐름. 수급 좋다. 그리고 아진산업 역시나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 5일선 약간 깨진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21선 올라오는 부분 수평 지지 라인이 버텨주고 있다. 수급 역시나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은 지금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의 서현이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주도했던 반도 자동차 관련주들 주도했던 게 결국에는 서현이와나 뭐 서웅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로 18%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이 거의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잠깐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SL도 마찬가지죠. 이 흐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신고가 지금 한번 뚫었다가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다시 신고가 뚫었을 때는 꽤나 큰 급등 기대할 수 있다. 성화이텍 지금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살짝 밀렸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고 5일선 만났는데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수급 압도적이다. MS 오토텍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요 앞에 고점을 찍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다른 부품주들처럼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61선 막혀서 계속 약간은 우하향하는 모습과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고 역시나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다. 한국단자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간 흐름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 그래도 캔들은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요 가격대 62,000원 돌파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 그리고 KB 오토시스 역시나 조금은 약한 모습. 하지만 수급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분명 흐름상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원산업 약한 모습, 수급 안 좋다. 삼성공조 안 좋고 수급 안 좋고. 이런 구간에선 수급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 보이죠? 이평선들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역시나 조심을 해야 되고 임팩 역시나 요 앞에 박스권을 지금 흐름을 가지고 박스권 흐름이 있다가 돌파됐을 때부터 분명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박스권 고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5일선 지켜주는 모습 수급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모습 역시나 나쁘지 않은 흐름 인지 컨트롤스 이렇게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을 시키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수급이 좋게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 있지만 지금 5일선, 21선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요 가격대 9,000원 이탈하면 역시나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 자동차 관련주들 반등 나올 때 21선, 61선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요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명신산업 역시나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지금 수급이 좋게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급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차트적으로 지금 21선 이탈하고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21선 바로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박스권의 상단 23,900원 돌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세종공업 지금 명신산업과 거의 차트가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돌파하면서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빠지면서 21선 이탈하는 모습을 안 좋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올라가려면 21선 그리고 박스권 상단 8,750원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는 명신산업보다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수급이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쭉쭉 빠지면서 뭐 이런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줘야 되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는 21선 이탈했을 때도 매도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디엔 오토모티브 요거 지금 신고가죠. 신고가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갱신한다면 텐베거 종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분명 좋은 모습이 있다가 수급 한번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림인데, 요 앞에 수평 지지 라인 버텨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 S&T 오토모티브 삼각 수렴됐다가 요 구간 상승하는 흐름 보였다가 조정이 나오니까 조정 그대로 받고,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은 요 앞에 지금 고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갔다. 수급이 나쁘지 않은 흐름. 다음은 PHA 요 종목도 지금 굉장히 좋죠. 수급 그대로 받쳐주고 있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에코플라스틱 요 앞에 고점에서 살짝은 지금 꺾여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7,600원 요 가격대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급등 기대. 그리고 61선, 21선 수평 지지 거의 일치하고 있죠. 6,600원 요 가격대는 이탈해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다음에 HL만도 수급 잘 들어왔고 추세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21선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고점 지지 가격은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나쁘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SM100셀 지금 조정받고 있고 이평선 깨고 있는 흐름 약간 좋지 않은데 수급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주 라이트 메타 역시나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흐름. 그리고 덕양산업 반등 나왔다가 약간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항 라인 돌파되는지를 봐야 될 부분. 일지테크 역시나 강하게 최근 반등을 하는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은 약간 추세가 꺾여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21선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요 여부를 눈여겨봐야 되고, 다음은 THN 역시나 흐름은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수급은 좋았던 반면에 일단 차트는 많이 꺾여 있네요. 이평선 라인들 꺾여 있는 흐름. 동원금속 계속 좋았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 나오면서 6.7% 좋은 상승 나왔지만 윗꼬리 달고 5일선 넘지 못하고 살짝은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평 지지 라인 3,250원 요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이탈한다면, 그리고 21선을 이탈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세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지금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다음은 대원강업 역시나 상한가 나오고 나서부터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계속 캔들은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역시나 좋은 흐름이고 수급은 역시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단기 급등해서 분명 위험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요것도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고, 목표가는 대략 급등하더라도 이렇게 9,000원 정도로 설정해 주는 게 좋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다음 편에 제가 자동차 관련주들 매수해야 될 종목들 어느 정도 추려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것도 다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